어제 그 후보자가 말씀한 내용 중에 밤새 제가 몇 가지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부터 조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까이서 후보자님하고 같이 있었던 분의 이야기를 전언을 했습니다. 후보자님이 통진당 해산 판결 시에 의결할 때 혼자서 소수 의견을 냈는데 소수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설득하고 서로 절충하고 의논하는 사적, 공식, 비공적, 공적인 판결을 하고 사적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후보자님은 스스로 민주당으로부터 추천받았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한테 얘기하니까 후보자님이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서 부인을 해서 제가 조금 다시 저녁에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부인했다.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와 비슷한 취지로 공사석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추천받았기 때문에 정당 해산에 가서 소수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취지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후보자님 기억 잘 못하시잖아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답변 내보면 기억이 잘 안 난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은 그렇게 기억을 단 0.5초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을 잘하세요? 이거는 비교적 가까운 시기 일이고 이 사건을 제가 얼마나 공력을 들여서 기록을 보고 그랬는데 그걸 왜 기억을 못한?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어제 보니까 소수 의견 낸 논거도 잘 제출도 못하고 기억이 잘 없다고 하시던데요. 아니 논거가 중요합니까?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된 180쪽의 글을 쓰면서 그 논거를 못 댄다는 건 저도 연구원에서 일을 했고 학자로서 일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핵심 주제에 대한 논거를 제시 못하는데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논거는 어제 베니스 의원의 지침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논거는 못 되고 이런 공사석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분의 말씀입니다. 이분이 제가 기억을 전혀 못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누구신지 말씀을 해 주시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되면은 차라리 개헌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없애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후보자님은 참 그 누군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아침에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후보자님이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연구관을 부르는 데 대해서 참고인으로 오는 데 대해서 그분들이 참고인으로 오지 않는 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곧 지금 또 권한 대행이자 직속 상관이고 기관장이고 앞으로 기관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청문회에 지금 하고 있는데 오지 말라고 해도 통상적인 관계 같으면은 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를 같이 고민해야 될 분들인데 우리 참고인으로 신청했는데도 안 왔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한 겁니다.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를 가까이서 없는 연구관들이 후보자를 도우러 안 온다는데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장의 법적인 어떤 규정에 있는 소장의 임무가 몇 항 정도로 되는지 아세요? 몇 개 항으로 되는지? 제2장 헌법재판소법 제2장 조직에 헌법재판소장 제12조는 무엇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안 보고 뭐 알 수 없습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니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4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임무는 3항에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되어 있습니다. 연구관과 일체 모든 직원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사권도 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대상에 드는 소속 공무원이 후보자님 인사청문회에 안 나타난다는 거는 참고인데, 물론 뭐 개인의 의사를 존중돼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까운데. 그리고 후보님과 가까이 근무해 있는 사람이 저한테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주변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리더십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수 의견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다른 분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판소장은 리더입니다. 리더는 자기 생각을 설득해야 되고 타협하고 절충해서 끌어내야 되는 그런 시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재판소장을 해 가려면은 사무를 총괄할 때 가장 중요한 임무가 이 법에 나온 거 말고 또 어떤 권한이 있죠? 어떤 게 중요한 권한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재판부 평의를 이끄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재판부 재판 지휘를 하고. 주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죠? 주심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주심은 기계적으로 지정이 물론 됩니다. 의견을 수렴하여 주심을 정하고 또 기일을 정하죠. 기일을 정합니다. 그렇죠. 매우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일을 정하고 재판부를,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 6년이라는 걸 부여하는 겁니다. 임기 6년은 다른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헌법재판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장치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 6년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국가가 6년의 임기를 어제 질의를 보면은 후보자께서는 통진당의 강령만을 보고 그 통진당 강령에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배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추궁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통진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강령만을 보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김종철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령을 위주로 판단하고 그 정당에서 생산해낸 뭐 집권 전략 보고서랄지 여러 보고서들을 토대로 참작을 하고, 또 그 당원들의 활동 중에 그 당원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 중에서 뭐 그런 것을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살펴본 결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종철 교수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은 뭐 목적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뭐 사적 판단의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활동과 이제 목적을 우리 헌법에서 해산 요건에서 구분하고 있는 바, 활동의 경우에는 정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엔 다시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이 다수견과 후보자의 소수견의 가장 큰 차이는 이석기 일당을 통진당의 주도 세력으로 보는 것인가 아닌가, 또 아니면 그래서 이석기 일당의 불법행위가 통진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 이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제 정리가 맞습니까? 그렇게 해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후보자께서 이석기 일당을 통진당의 주도 세력으로 보지 않은 근거는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통진당을 주도한다는 것은 당이 의사결정을 주도한다거나 혹은 당이 추천하는 여러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좌지우지한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정도를 갖추어야 되는데, 당의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나 이런 대의원회 이걸 완전히 장악을 해서 그런 정도의 것이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거의 그거하고는 거리가 있다. 근데 어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석기 일당이 100여 명 정도가 소규모 집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건 통진당 권리당원 전체가 3만 명 정도 되는데 100여 명 정도면 소규모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저는 그 정도 규모면은 이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귀속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숫자로만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숫자 외에 어떤 것을 왜냐하면은 근거로 보셨습니까? 이 당의 기본 노선과 다른 말을 합니다. 이석기는 당이 그동안 내세우고 있던 여러 기본 노선들이 있는데 그 노선과 다른 발언을 그 마리스타 수도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의 노선과 다른 발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당의 것으로 볼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당원들이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일파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 김희수 재판관의 그 소수 의견에 대해서 뭐 어제도 보셨겠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교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학자로서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판례 평석을 학계에 논문으로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논문을 작성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8인의 어떤 다수 의견과 1인 소수 의견이 그 정당 해산에 관한 법리에 관해서는 전부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인 이제 김희수 재판관 소수 의견까지 포함해서 이 법리를 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분단 현실을 과도하게 감안해서 보편적 기준으로 정당 해산의 기준으로 유럽인권재판소나 베니스 위원회 등에서 정당 해산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는 좀 못 미치는 그런 법리를 개진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다수 의견 8인 다수 의견과 1인 소수 의견이 차이를 보이는 점은 이렇게 완화된 법리마저도 적용함에 있어서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나의 문제였는데 저희 학자적 판단으로서는 그 8대1이라는 숫자적 무게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사실 적용이나 법률 적용의 판단에 있어서 1인 소수 의견이 8인 의견을 압도할 만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진 잘라서 부인을 해서 제가 조금 다시 저녁에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부인했다.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와 비슷한 취지로 공사석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추천받았기 때문에 정당 해산에 관해서 소수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취지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후보자님 기억 잘 못하시잖아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답변 내보면 기억이 잘 안 난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은 그렇게 기억을 단 0.5초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을 잘하세요? 이거는 비교적 가까운 시기이고 이 사건을 제가 얼마나 공력을 들여서 기록을 보고 그랬는데 그걸 왜 기억을 못한?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어제 보니까 소수 의견 낸 논거도 잘 제출 못하고 기억이 잘 없다고 하시던데요. 아니 논거가 중요합니까?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된 180쪽의 글을 쓰면서 그 논거를 못 댄다는 건 저도 연구원에서 일을 했고 학자로서 일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니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4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임무는 사망에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되어 있습니다. 연구관과 일체 모든 직원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사권도 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대상에 드는 소속 공무원이 후보자님 인사청문회에 안 나타난다는 것은 참고인데 물론 뭐 개인 의사를 존중돼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까운데 그리고 후보님과 가까이 근무하는 사람이 저한테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주변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리더십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수 의견 권한대행자 직속 상관이고 기관장이고 앞으로 기관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청문회에 지금 하고 있는데 오지 말라고 해도 통상적인 관계 같으면은 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를 같이 고민해야 될 분들인데 우리 참고인으로 신청했는데도 안 왔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한 겁니다.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를 가까이서 없는 연구관들이
후보자를 도우러 안 온다는데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장의 법적인 어떤 규정에 있는 소장의 임무가 몇 항 정도로 되는지 아세요? 몇 개 항으로 되는지? 제2장 헌법재판소법 제2장 조직에 헌법재판소장 제12조는 무엇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안 보고 어제 그 후보자가 말씀한 내용 중에 밤새 제가 몇 가지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부터 조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까이서 후보자님하고 같이 있었던 분의 이야기를 전언을 했습니다. 후보자님이 통진당 해산 판결 시에 의결할 때 혼자서 소수 의견을 냈는데 소수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설득하고 서로 절충하고 의논하는 사적 공식 비공적 공적인 판결을 하고 사적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후보자님은 스스로 민주당으로부터 추천받았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한테 얘기하니까 후보자님이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딱 핵심 주제에 대한 논거를 제시 못하듯 저 충격받았습니다. 논거는 어제 베니스 의원의 지침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논거는 못 되고 이런 공사석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분의 말씀입니다. 이분이 제가 기억을 전혀 못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누구신지 말씀을 해 주시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되면은 차라리 개헌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없애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후보자님은 참 그 누군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아침에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후보자님이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연구관을 부르는 데 대해서 참고인으로 오는 데 대해서 그분들이 참고인으로 오지 않는 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곧 지금 또